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매일 아침 7시마다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나 절대 문 열고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던 한 택배기사와 2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한 채 가족들에게 철저히 보호받고 있다고 믿어졌던 할머니,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 반복되던 작은 이상함이 결국 한 가정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게 된 지금도 잊히지 않는 사건입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경기도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서 조심스럽게 소개받아 알게 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 바로 옆 라인에 살면서 그 모든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누군가가 문 앞에 와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늘 조용했고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정확히 오전 7시만 되면 초인종 소리가 일정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띵동. 그 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규칙적이었습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단 한 번도 늦거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한 택배 배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새벽 배송도 많고 아침 배송도 흔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택배기사는 초인종을 누른 뒤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마치 안쪽을 바라보듯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문 안을 향해 무언가를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나오시면 안 됩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그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는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그 할머니가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 거의 방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어머니는 요즘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집 현관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할머니를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이사 온 지 1년이 넘도록 할머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택배기사가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문 가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절대 문 열고 나오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곧바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 쪽으로 빠르게 내려가는 모습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우연히 관리사무소 모니터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7시만 되면 괜히 시계부터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느 날은 택배 상자가 3개나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집에서 택배를 가져가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은 문이 열리고 상자를 안으로 들이기 마련인데 그 집 문은 늘 굳게 닫힌 채였습니다. 며느리는 낮에 외출할 때도 택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택배 상자가 있어도 못 본 척 지나가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배송이라기엔 상황이 지나치게 반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오전 7시가 되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택배기사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젖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내려놓고 문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더 위험합니다. 그 말을 남긴 그의 표정은 단순한 배송기사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저 사람은 매일 저 말을 하는 걸까?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였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 근처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요즘 택배 도난이 많아서요. 며느리는 그렇게 웃으며 말했지만 카메라의 방향은 택배 상자가 아닌 복도 쪽이 아니라 정확히 현관문 손잡이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벽 너머로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쿵, 툭, 그리고 아주 희미한 숨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그 집 할머니 방은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택배기사가 아니라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7시 그 남자는 평소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절대 아들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택배기사가 남긴 마지막 말은 제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아들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 한마디는 단순한 경고라기엔 지나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일 없는 척 집으로 들어왔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식적으로 아침 7시가 되기 전 복도 쪽 상황을 더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택배기사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정해진 약속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현관문을 살짝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위치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문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사람처럼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 집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 집 며느리였습니다. 아, 택배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상자를 바로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잠깐 상자를 흔들어 보더니 내용물을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택배기사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자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닫기 전 저를 발견하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보내는 물건이 자주 와서요. 어머니 건강관리 때문에요. 그 말은 그럴듯했지만 어딘가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할머니가 병원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했던 점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우연히 그 집 아들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예민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가볍게 인사를 건네자 그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요즘 택배 많이 오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냥 병원에서 보내는 거예요. 신경 쓰실 일 아닙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말투에는 분명 선을 긋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관리사무소 CCTV를 다시 확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택배기사는 물건을 두고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건물 입구 근처에서 5분 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오늘도 문 안에서 반응 없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배송기사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고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가 되기 전부터 그 집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쿵, 사각, 무언가 끌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현관 가까운 방 쪽에서 나는 듯 했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계신다는 그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택배가 도착하기 직전이 되면 그 소리가 갑자기 멈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리는 순간 집안은 다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분명 누군가가 매일 아침 7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도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시간마다 현관 근처를 서성거리며 초인종 소리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가 떠난 뒤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직접 마주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은 더 노골적인 장면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 안쪽 잠금 장치를 2번이나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헷갈려서 문을 열려고 하세요. 그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현관문은 일반적인 잠금 장치 외에도 추가 보조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쉽게 나올 수 없도록 만든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벽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어줘. 그 목소리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거칠게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족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TV 소리만 평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더 일찍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7시가 되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택배기사는 상자를 내려놓고 문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문 쪽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지금 밖으로 나오시면 더 위험해집니다. 그 말을 남긴 뒤 그는 급하게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집 안쪽에서 분명히 들렸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말입니다. 문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돌아가는 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안쪽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여러 겹으로 걸려 있는 듯 딸깍거리는 소리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방금 전까지 있던 택배기사는 이미 계단 아래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듯한 노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밖에 누구 있나요? 그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귀를 가까이 대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 할머니의 목소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집 안쪽에서 급하게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빠른 걸음이 현관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 손잡이를 잡고 있던 기척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문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또 문 앞에 가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 제가 복도에서 들었던 차분한 말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곧이어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침마다 왜 자꾸 나오려고 하세요? 위험하다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억지로 뒤로 물러나게 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눈치챌까 두려워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침마다 더 일찍 일어나 복도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택배가 도착하기 10분 전쯤이면 그 집 안에서 항상 같은 패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가구가 살짝 움직이는 소리, 그 다음 문 근처에서 멈추는 기척,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정적이 흐르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시간을 알고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더욱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택배기사는 평소처럼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갑자기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이 예민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택배만 놓고 가시면 됩니다. 짧고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택배기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상자를 낚아채듯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직전 저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명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며느리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밤마다 잠을 잘 못 주무셔서요. 그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들리던 소리는 뒤척이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며느리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위험해서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그 말은 겉보기에는
보호를 위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지나치게 강조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이웃의 일로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복도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집 안에서도 불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아주 미세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사각, 사각. 무언가 바닥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약한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는 분명 낮에 들었던 그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약했고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 쪽에서 갑자기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또 방에서 나오려고 하신 거예요? 곧이어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쇠로 된 무언가가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 할머니의 방문은 안에서 자유롭게 열 수 없는 구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택배기사는 평소보다 훨씬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자를 내려놓고 문 앞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또 움직이셨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낮게 덧붙였습니다. 문 쪽 센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강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센서 기록. 그 한마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집안에서 누군가의 움직임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센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택배기사의 말은 그날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센서라는 단어는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수 있는 종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장치가 집안에 설치되어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이후 저는 그 집 현관 주변을 더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주 이상한 장면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 안쪽 벽면 아래를 무릎을 꿇고 닦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청소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바닥이 아닌 벽 하단의 작은 검은 점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현관문 손잡이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인 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얇은 장치 하나가 벽면에 붙어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보면 눈치채기 어려운 크기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 손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보안장치 설치했어요. 어머니가 밤에 돌아다니셔서요. 그 말은 지나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설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집 할머니는 평소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고 들었던 분이었습니다. 밤에 돌아다닌다는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해당 세대에 공사나 설비 설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달 전에 내부 안전관리 장치 설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안전관리 장치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치인가요? 제가 묻자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출입 감지 센서와 움직임 기록 장치라고 적혀 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침마다 들리던 작은 소리들과 택배기사의 경고가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벽 너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분명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밤 11시 전후로 미세한 발걸음 소리, 그 다음 문 근처에서 멈추는 기척, 그리고 곧바로 무언가가 잠기는 소리, 철컥. 그 소리는 단순한 방문 잠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쇠로 된 보조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밖은 위험하니까 문 쪽 오시면 안 됩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곧이어 며느리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또 센서 울리면 곤란해요. 그냥 방에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센서가 울린다는 말은 할머니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택배기사는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자를 내려놓은 뒤 문 쪽을 한 번, 그리고 천장 쪽을 한 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장치의 위치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매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감지 장치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의 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천천히 문 쪽으로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집안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아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곧이어 낮게 억누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문 앞까지 오셨어요? 그 말 뒤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밖에 누가 오는 것 같아서. 그 한마디는 너무나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누군가와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택배일 뿐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방에 계시면 됩니다. 곧이어 무언가를 밀어넣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설치한 센서는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현관 근처로 오는 순간을 감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그 집 문 앞 바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택배 상자 옆에는 작은 종이 하나가 살짝 밀려나와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접힌 메모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저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없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종이는 얇았고 급하게 접힌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몰래 써서 밖으로 밀어낸 듯한 형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집 현관문은 평소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잠금장치 위쪽에는 추가로 설치된 보조 잠금쇠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장은 밖에서 쓴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 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 그 집 할머니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메모의 문장을 계속 곱씹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잠글 수 없다는 말은 곧 안에서 자유롭게 열 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가 가까워지자 저는 일부러 더 일찍 복도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기사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자를 내려놓자마자 바닥 쪽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숨을 멈춘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메모가 사라진 것을 알아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문 가까이 다가와 매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메모 확인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메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곧이어 그는 주변을 살핀 뒤 더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문은 외부 잠금 상태입니다. 안쪽에서는 절대 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을 스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떨리는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문 바로 안쪽까지 와 있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거칠게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쿵, 쿵. 아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잠금쇠가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철컥. 그 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잠금 장치가 순서대로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또 현관 쪽으로 나오셨어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억누른 짜증이 분명히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센서 기록 또 남았어요. 이러시면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 말은 돌봄이 아니라 통제에 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택배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문 옆으로 조금 더 밀어 놓았습니다. 그 위치는 손이 닿기 쉬운 높이였습니다. 마치 안쪽 사람이 꺼낼 수 있도록 계산한 위치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약 배송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는 곧바로 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 아들과 며느리가 택배 상자를 거실이 아닌 다른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방은 할머니 방과 반대 방향에 있는 작은 창고였습니다. 상자를 바로 전달하지 않는 행동이 분명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벽 너머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사각, 툭, 그리고 낮게 끊기는 숨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물 좀. 그 한마디는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에 대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TV 소리가 갑자기 크게 켜졌습니다. 그 소리는 다른 모든 소리를 덮어버릴 만큼 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할머니의 소리가 의도적으로 묻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아주 이른 시간에 복도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 안쪽에서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 같은 장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튼을 누른 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자동 잠금 정상 작동.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현관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라 밖에서 제어되는 자동 잠금 구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잠금의 대상은 외부 침입자가 아니라 안에 있는 할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7시 택배기사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자를 내려놓은 뒤 한참 동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보호자 변경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 변경? 그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보호자 변경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한마디를 들은 순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 변경이라는 말은 단순한 가족 내부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한이 이동되는 중대한 절차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자 변경은 재산 관리와 의료 결정 권한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단순한 의심으로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택배 상자의 발송지였습니다. 며칠 동안 복도에 놓인 상자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자의 발송지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발송지는 서울의 한 노인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집 가족이 병원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항상 어머니는 외출이 힘드세요라고만 반복해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최근 해당 세대 관련 민원이나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에 의료 방문 기록 문의가 몇 차례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상태 확인을 시도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집 아들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어머니 병원에서 관리 받으시나 봐요. 그는 순간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잠깐 침묵한 뒤 짧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절차만 진행 중입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차단에 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벽 너머에서 이전과는 다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툭! 잠시 후 아주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못한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복도 바닥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아래 틈에서 밀려나온 듯한 위치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핀 뒤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을 못 받았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택배기사가 분명 약 배송이라고 말했던 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즉, 약이 집 안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7시 택배기사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자를 내려놓고 문 쪽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이 전달되지 않은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보고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미세한 움직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문 가까이 다가오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톡톡. 그 소리는 힘이 거의 없는 사람의 두드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거친 발걸음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약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며느리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외부 물건은 전부 확인 후 전달해야 해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겉으로는 보호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통제에 가까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복도 창문 근처에서 통화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보호자 변경 서류는 이미 접수했습니다. 의사 확인만 끝나면 재산 관리 권한도 정리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산 관리 권한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상황의 방향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법적 권한과 재산 통제까지 연결된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택배기사는 상자를 내려놓은 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의료 기록상 할머니의 직접 서명이 1년째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세게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의사 확인 없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가족의 문제를 넘어 누군가의 삶 전체를 통제하려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의료 기록상 할머니의 직접 서명이 1년째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 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단순한 이웃의 일이 아니라 명백히 이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메모와 보호자 변경 서류 이야기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다시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근 해당 세대 관련 외부 문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원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 쪽에서 상태 확인 요청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직접 면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족 측에서 계속 연기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의료기관은 직접 확인을 원했고 가족은 그 접촉을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직접 현관 앞 상황을 가까이서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복도로 나갔습니다.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7시 정각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택배기사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내려놓은 뒤 문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센서가 반응하는 듯한 짧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삐. 그리고 곧바로 집안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쿵, 쿵, 쿵. 아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문 쪽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명히 긴장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곧이어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센서 울렸어요. 문 근처 움직임 감지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문 안쪽에서 아주 약한 두드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 그 소리는 이전보다 더 절박하게 느껴졌습니다. 택배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병원 전달 담당자입니다. 상태 확인 요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은 갑자기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매우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안 열립니다. 그 한마디는 모든 상황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이 직접 확인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현관 안쪽에서 거칠게 잠금 장치를 조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철컥.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매일 오시는 겁니까? 택배기사는 침착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측 직접 확인 요청입니다. 환자 본인 상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문 안쪽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현관 바로 안쪽 복도 끝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마른 상태였고 손에는 작은 종이 조각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위쪽에는 작은 센서 장치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 근처에도 추가 잠금 장치가 3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택배기사는 조용히 주변 장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자동 잠금 시스템 내부 개방 불가 구조군요. 며느리는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현관을 향해 계속 손을 뻗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약 못 받았습니다.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택배기사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의료 전달 물품 미전달 기록 사회.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쥐고 있던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현관 앞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있던 할머니는 문 쪽을 향해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그 집의 평온이 처음으로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택배기사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직접 면담 요청을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환자 본인 확인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공식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절차의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은 순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서 외부 접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나는 한 번도 거부한 적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 대신 말해온 상태 설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택배기사는 고개를 숙이며 차분히 기록지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단순한 배송기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차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현관 위쪽 센서와 자동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내부 자동 잠금과 움직임 감지 기록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환자의 자율 이동이 제한된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였어요.
어머니가 헷갈리셔서. 그러나 그 설명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들이 여러 장 쥐어져 있었습니다. 메모였습니다. 문이 안 열립니다. 약을 못 받았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떨리는 글씨로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은 오랜 시간 혼자 남겨진 사람이 남긴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들리던 미세한 소리와 두드림의 정체가 그 종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외부 의료 확인 담당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미 사전에 확인 요청이 접수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담당자는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장기 비대면 보호자 관리 상태에서 환자 본인 의사 확인이 누락된 경우 직접 확인은 필수 절차입니다. 그 말은 매우 공식적이고 단호했습니다. 잠금 장치가 하나씩 해제되었습니다. 철컥, 철컥. 그동안 여러 겹으로 잠겨 있던 현관 보조 잠금 장치가 모두 풀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휠체어가 아주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밀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을 조금씩 움직이며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 앞까지 나온 할머니는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문 밖 공기를 마주하듯 깊게 숨을 쉬셨습니다. 밖 공기가 이렇게 따뜻했네요. 그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전달 기록과 미전달 약품 기록, 자동 잠금 장치 설치 내역, 보호자 단독 서류 진행 과정이 차례로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머니 본인의 의사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외부 의료 관리 체계로 즉시 전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침 7시에 반복되던 경고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대신 며칠 후 처음으로 할머니가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표정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안도에 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그 인사를 받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문 앞에서 속삭이던 그 경고는 단순한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자유를 완전히 잃지 않게 하기 위한 마지막 신호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가끔 아침 7시에 시계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초인종 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 현관문에는 더 이상 자동 잠금 장치도 감지 센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변화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은 안에서도